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각종 위조나 사기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19세기 세도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는 국가 기강이 많이 문란해지면서 각종 이제 위조 사건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호패 아시죠? 오늘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그런 신분증이죠. 그리고 마패,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할 때 기억하시는 이제 관원이 어디 갈 때 이제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서죠. 그리고 이제 국왕의 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어보, 그리고 홍패는 이제 과거 합격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다양한 위조 사건 중에서 과거 시험, 그런 이제 과거 부정과 관련된 위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대학 입시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사실 대학 입시한다고 일정 시간 온 나라가 조용해지는 그런 곳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외신에도 이제 대서특필 될 정도인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15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14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각종 부정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제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대학 입시가 그 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나아가 한 가족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시험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경로였던 조선시대에는 역시 오늘날 대학 입시 이상으로 과거 시험과 과거 합격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이 부분도 위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조기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842년 헌종 8년 2월 5일 포도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이 조기철이라는 사람은 당시 29살로 전라도 무안에 거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신문 받기 3년 전인 1839년 8월에 아마 서울에 사는 양반, 서울 이제 대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양반 오 씨한테 아마 몇십 냥의 돈을 받을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경하던 길이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데 양반한테 빚을 줬을 정도니까 아마 농민 중에는 굉장히 상층 농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농민에게 또 돈을 빌릴 정도면 또 양반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와 신분적 차이가 약간 괴리가 벌어지는 상황.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남 쪽에서 이제 올라오면 저쪽 이제 과천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과천 남태령을 이게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묵동에 산다고 하는 선전관 신종순이라는 사람을 마주칩니다. 선전관은 이제 벼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임금의 명을 전하고 또 발병부라고 해서 부신이라고 해서 임금의 명을 전하는 어떤 표식이 있죠.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관직입니다. 그 신종순과 남태령에서 마주쳐서 함께 이제 도성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하다가 과거 시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 이 선정관 신종순이라는 친구는 되게 이제 과천 남태령을 건너는 사람 중에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것을 노린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든 일은 재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철이가, 과거하는데 재물이 있으면 되느냐,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한 330냥 정도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300냥이면 300냥이고, 뭐 350, 400냥이면 400냥이지, 330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날처럼 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기철은, 이제 오 씨, 원래 돈 받으려고 했던 서울 대정동에 사는 양반 오 씨를 만난 뒤에 시골에 일단 내려갔다가, 이듬해인 1840년 1월에 실제로 돈 330냥을 싣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묵동에 가서 신종순을 만나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던 그 오씨 양반 집에서 기거를 합니다. 아마 뭐 돈도 빌려주고 뭐 할 정도 관계니까 뭐 이렇게 서로 거주하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사이였던 모양이죠. 이런 때 되게 이 과거 합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위조 사건들은 주로 무과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문과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이 뽑지도 않고 무과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아마 이 조기철도 아마 무과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기철이가 그럽니다. 나는 활도 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냐 그러니까 이 신종순이가 활을 쏘든 활은 뭐 대신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홍패를 아예 또 사는 방법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만 가지고도 이때 과거 시험과 관련된 부정의 방법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장에서 대리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합격증인 이제 홍패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30냥을 냈는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합격하면 부수적으로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다. 라고 해서 이 신종순이 소개해준 광대, 광대 그 당시 광대는 뭐 오늘날 연예인 같은 존재죠. 이제 뭐 장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유희 같은 것들 하고 하는 그런 존재죠. 서동영이라는 광대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서동영이가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준다. 저 철물교에 가면 철물교라는 거는 이제 종로 2가 있었던 다리인데요. 그 근처에 이제 철물전, 철물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서 그 다리 이름을 철물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철물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종로 2가쯤에 지금에 있었는데, 이 광대 서동영이가 이 철물교에 사는 백중엽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내 이름을 내면 이제 돈을 빌려줄 것이다. 해서 500냥을 빌려요. 그리고 과거 합격 홍패 사는데 330냥인데 훨씬 더 많은 돈이죠. 그럼 여기 뭐 어디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했더니 요즘에도 여러분들 막 결혼할 때 보면 뭐 스드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 결혼에 이제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하고 메이크업하고 그게 다 이제 따라 붙죠. 그것처럼 이 합격증 홍패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합격하고 나면 그 당시는 이 합격하고 조용히 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까지 가는 동안 이제 퍼레이드도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잔치 같은 것도 벌이고 해요. 그걸 이제 도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도자 문문자를 써서 홍패를 받아서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도문이라고 하고 그 도문 할 때는 또 관복을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 처음에 그 과거 합격하고서 집에 가는 도문하는 과정을 동영상 앞머리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 입을 또 관복 그리고 뭐 복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쓰는 모자 그리고 이제 광대는 앞에서 또 막 이렇게 놀이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입는 이제 화복 꽃 모양의 옷이다 해서 화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마 이 영상 시작에 그 썸네일을 보면 대충 어떤 장면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이 한번 과거 합격이라는 과거 어떤 그런 이벤트가 상당히 분업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광대도 있어야 되고, 뭐, 전주도 있어야 되고, 뭐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순이가, 이 조기철이한테, 창방이라는 것은 그 불을 창자의 방은 이제 방목, 과거 합격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창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과거 합격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창, 노래할 창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합격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의식이 이제 창방인데, 너는 창방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층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이제 어사와,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는 이제 꽃, 종이로 만든 꽃이죠.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한테 이제 임금이 내리는 그런 이제 그 장식이죠. 머리에 꽂는. 그거랑 내가 다 마련하고 홍패까지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의식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 홍패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조기철이가 동작나루 건너서 기다리니까 실제로 홍패랑 어사화가 이제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대 서동령을 데리고 이제 도문, 즉 집에까지 이렇게 행진하면서 신나게 간 거죠. 그리고 원래 고향에 집에 도착을 하면 또 유가라는 행사를 가져요. 도문하고 또 별개로. 유가는 이제 논일유자, 놀유자에다가 가는 길거리 할 때 가짜죠. 그러니까 급제자가 이제 그 광대를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그 마을, 그 고을에 시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출신이면 그 시험관도 찾아보고, 그 선배 급제자도 찾아보고, 뭐 친척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면 시골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려가면서 벌써 330냥에 500냥, 830냥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육아하려면 또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라는 핑계로, 어차피 가짜로 된 건데 좀 명구스러웠겠죠. 그래서 육아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330냥은 자기가 마련을 했는데 500냥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좀 막연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서 이제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서 독촉했는데 갚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홍최달이라는 사람하고 진관식이라는 사람 둘이 찾아와요. 그래서 원금 500냥에다가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짐 그동안 나르는 운반비, 독촉하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막내하는 노잣돈,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 2,000냥을 요구를 합니다. 500냥의 빚이 이제 4배가 된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 사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형태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조기철이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적반하장, 어떻게 보면 약간 적반하장인데 홍채달이 관가에 이 조기철을 고소해요. 이놈이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관가까지 가게 됐으니까 부랴부랴 그 친척한테, 사촌한테 한 1,000냥을 일단 빌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자까지 불어나서 나머지 또 1,000냥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에 갚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가에 고발하고 또 1,000냥 빌리고 하는 사이에 동네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묵과에 합격한 게 가짜였다는 사실이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관가에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청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이 독촉하러 갔던 이제 홍채달 진관식도 이제 포도청에서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 홍채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제 48세였는데 이 반인이었어요. 반인이 뭐냐면 이제 반촌에 사는 사람이다 해서 성균관을 반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사는 사람들을 반촌에 사는 사람이다 해서 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균관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성균관 성균관 학생들의 어떤 뒤지닥거리를 하는 그런 일인데,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이 도살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는 이제 소고기는 함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성균관 학생들의 뒷받침을 하는 대신 성균관에 제사 지내려면 소고기도 필요하고, 또 가끔 이제
소고기를 또 학생들 식당에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를 잡아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반촌 사람들이 이 도살업에 종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그 도살 정육하던 그 이제 반인 출신인데, 이때는 아마 반촌에서 나와서 소공동 쪽에 지금 뭐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광대 서동명이가 찾아와서 무안에 급제자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걔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하니까 이 홍채다리가 중간에 날선을 해서 철물교에 거주하는 이제 백중의 여백의 500냥을 이제 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홍채다리라는 사람이 이제 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돈을 안 갚으니까 백중의 여백가 너 엄마 왜 너 보고서 빌려줬는데 안 갚느냐 500냥. 그래서 추궁하니까 그러면서 이 백중의 여백가 자기가 아는 자기 주변 사람인 진관식이라는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무안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제 달라고 하니까 백제라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관가에 고소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1000냥을 이제 먼저 받아요. 받고 나서 500냥은 이제 백중여백에 보냅니다. 그 백중여백은 사실 그러면 사실 원금만 받은 셈인데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100냥은 무안의 형방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뇌물이라든가 뭐 김영란법 다 걸리는 건데 그게 이제 당시 관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냥, 그러니까 1000냥 받아서 한 10% 정도를 아마 떼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조선시대 아전들은 월급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아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수료라든가 뭐 그런 급행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챙겼습니다. 어쨌든 무안의 이제 그 형리가 정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을 접수를 했으니까 돈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냥은 거기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30냥은 뭐 짐 같은 거 운반하는 운반비, 그리고 이제 270냥은 진관식하고 둘이 석 달 동안 무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무를 때 식비, 뭐 숙박비, 그리고 또 20냥은 그 전에 백중여배 심부름꾼이 정가라는 친구가 아마 왔었던 거예요. 그 친구 왔을 때 뭐 밥값, 80냥은 뭐 상경할 때 뭐 말 임대 비용, 노잣돈 막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1000냥을 어쨌든 그렇게 소비를 합니다. 이 중에는 뭐 좀 부풀린 것도 있겠고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더 챙긴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패가 가짜인지는 몰랐다. 나 진짜 홍패인데 자기들은 500냥은 그 도문하고 하는 그런 행사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도와준 건데 자기들은 몰랐다. 왜냐면 홍패를 알았다고 하면 그건 이제 바로 중형에 처해지게 되니까요. 아무튼 이제 홍채달은 그렇게 진술하고요. 함께 내려갔던 진관식은 33살이었는데 이제 용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백중엽 돈 원래 빌려줬던 백중엽이 지인이었던 백중엽이 부탁해서 자기는 홍채달하고 이제 내려간 죄밖에 없다. 자기도 역시 과거 합격이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홍패인데 그 비용을 조달하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포도청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조기철은 형조로 이송이 됩니다. 포도청 조사가 끝나고. 그래서 혐의는 홍패 자체를 위조한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패에는 임금의 도장, 어보를 찍잖아요. 어보를 위조한 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보의 위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사회에서 명나라나 우리나라나 가장 아주 극악한 범죄를 10개를 뽑거든요. 그걸 10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모반, 뭐 대역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불경입니다. 크게 공경하지 못하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도장을 함부로 위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죄였던 거예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제 포도청 등록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10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기철은 아마 사형을 면치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조기철이
어떻게 보면 조기철은 뭐 속았다고도 볼 수 있고, 직접 어보를 위조해서 가짜 홍패를 만든 사람들도 존재를 하죠. 그들도 아마 처벌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선정관이라는 이제 신종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조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일을 담당하는 총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백중엽이라는 친구는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책, 그리고 이제 도문에 동행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뭐 이벤트 업자라고 볼 수 있는 광대, 서동영, 빚을 받아오는 이제 홍채달, 이렇게 각각 분업화, 조직화돼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조기철이라는 친구는 뭐 무한 시골 출신 농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했다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어떻게 급제한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면 사실은 그럼 수수료가 훨씬 비쌌을 겁니다. 아마 혐의가 나중에 어보 위조로 혐의가 된 걸로 보아서 홍패 자체가 가짜 홍패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창방 때도 못 오게 했던 거죠. 이 사람 조기철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이러한 홍패 위조가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기강이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면에는 관직을 얻고 싶어하는 경제력을 갖춘 상층 양인들이 또 상당히 많았다. 그들의 열망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기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틈새,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죠. 이러한 틈새를 타고 조직적인 위조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위조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